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공신입니다. 당시 정청래 등등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국민에게 비호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이겼습니다. 제1당이 됐습니다. 반대로 당시 새누리당은 180석 한다고 홈단당했던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180석은커녕 제2당으로 추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김종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1당이 바뀔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민주당은 제2당으로 추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제1당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김종인 씨의 세계일보 인터뷰 내용인데 정말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인 씨의 예언이 맞다면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정치 프로 김종인의 예언, 민주당은 제1당을 뺏길 것 같다는 예언, 아마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 제1당이 바뀌기는 바뀔 것이다.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김종인 씨는 오늘 아침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너무 오만해졌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 180석, 200석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다. 옛날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랬다. 민주당이 서울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힘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3년 치적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다. 국민들 실망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소망대로는 안 될 것이다. 여당 쪽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에게는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했는데 소득은 주도했는지 몰라도 성장은 안 돼버렸다.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사태로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황교안 이낙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다. 초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황교안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었다. 최근에는 줄어들었다. 초기 여론조사로 승패를 예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거 전 여론조사로 1위 1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예측 불허로 전망했습니다. 선거법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단정적인 말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선 여론조사들의 트렌드를 보면 분명히 이낙연, 황교안의 여론조사 차이는 좁혀지는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민심의 향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와 붙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붙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캠페인을 계속한다면 종로 판세 뒤집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정치인들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너무 빨리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맞습니다. 민주당 승기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 곧 종식될 것이다. 아는 게 뭐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의 말 듣지 않고 계속 의협 등의 이 건의는 묵살했던 이 사람들. 그러다가 갑자기 확산되니까 국민도 당황하고 정부도 당황했다. 의료계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것을 따랐으면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역시 프로페셔널다운 코멘트라고 저는 봅니다. 섣부른 박사님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게다가 이진석 상황실장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됐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는다. 최소한도 대선 때 한 약속, 취임사 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 않나. 그게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된 상태다. 예를 들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현재 진행되는 게 그와 일치하냐? 단편적인 게 조국 사태다. 대한민국은 시민공화국이 되어야 하는데 팬클럽 공화국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와, 정말 표현 좋습니다. 팬클럽 공화국. 극단적으로 말하면 문바, 대깨문 공화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국민들한테는 죄송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종인 씨가 화끈하게 짚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나? 권력기관 개편은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 목적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니까 권력기관이 저렇게 되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권력기관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입만 열면 검찰개혁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권력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다 공정하게 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게 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 때 뭐라고 했나? 가장 훌륭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때 인사 다 하지 않았나? 그리고는 5개월 뒤 뭐가 잘못됐다고 인사를 바꿔야 하나? 그런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추미애의 대학살 인사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치켜세고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 윤석열의 인사를 1년도 안 돼서 뒤집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코미디.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냐? 이렇게 꾸짖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개악이라고 해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 걸 알면서도 꿋꿋이 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경향신문 칼럼 필자를 민주당이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 자신이 없어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자신이 없어 자꾸 언론 탓만하고 조그만 비판도 수용을 못한다. 그게 고발할 사안이냐. 정치인들이 고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가 정치로 해결해야 할 상황을 법원에 가서 판단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 왕입니다. 고발 왕. 김종인 선배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아무튼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김종인 씨의 예언이 맞을까요? 저는 맞는다에 걸겠습니다. 제1당이 바뀝니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패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